이래님, 이래님이 이번에 랄랄라. 입술 공부를 제대로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자, 숨 강의를 듣고, 뭔가 새롭게 보여진 게 있어요? 이해가 일어났어요? 무의식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협부리를 할 때 우리 무의식을 깨워낸다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뭐 혀나 입술 이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제가 느꼈던 건 좀 힘을 많이 주고 살았다라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뭐 할 때는 이렇게 항상 좀 입에 힘을 어, 주고 살았다라는 걸 그냥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음, 막연히 느낀과 다르게 그랬구나. 음, 그러면은 나의 몸 전체에 힘이 들어가고 외부에 외면을 하면서 음, 그러지 않았던가. 그걸 이번에 지적을 받으면서 아, 맞네. 그런 생각을 하게 음, 되었습니다. 그게 또 남들에게 보이는구나. 음, 나는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고치려고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타성에 젖어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이래님, 입술에 자가 보인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 이게. 예. 근데, 입가가 이렇게 딱 긴장이 있어가지고, 방어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 이게. 예. 입꼬리가, 미소를 질 때도 입꼬리가 올라가야 그게 진짜 미소거든, 이게. 근데, 미소 짓는 척, 동의하는 척, 공감하는 척, 다 이게 거짓말이거든, 이게. 예. 쇼하는 거야, 이게. 진심이 없는 거죠, 진심이. 이게. 내가 어떤, 예를 들어, 기쁜 얘기를 할 때, 사람은 말이에요. 남의 행복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흔치 않습니다. 어? 속에는 질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심이 막 물씬물씬 올라오는 사람도 많아. 저는 데카그램 수련회 그 마지막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데카그램을 통해서 뭐 자유를 얻었네, 뭘 깨달았니, 이따위 소리 절대 하지 말거라. 앞으로 5년 동안은 속으로만 사겨. 이게. 여러분이 자기의 행복을 얘기를 하고 자유를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시기심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아니, 날마다 봤던 건데 저기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지? 예. 시기심은 악마의 눈인데 내가 그냥 인간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을 시기심의 눈이 열리게끔 하는 것은 멍청한 거다. 그건 어리석은 거야. 나의 행복과 자유를 함부로 말하지 마. 입담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조용히 안에서 삭혀. 이게 5년은 참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숨을 만나서 무슨 대카 그러면 절대 그런 소리도 하지 마. 저절로 힘이 길러지고 그러면 그때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입으로 이렇게 까발리는 일은 전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걸 강조를 합니다. 이게. 자,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입력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술이 지금 현재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입술의 언어를 뭔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잖아요, 이게. 예? 그 소금을 집어넣어야 돼. 이따위 소리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얻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예. 입술 생각 않고 살잖아, 다들. 뭐. 그러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들여다보면요.
입술만 갖고 체한 거 쓸 것 같아, 이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입술, 예. 자, 어, 제가 여기다가 소타이틀을 몸은 접촉과 신호의 도구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아침에 이 새벽에 썼어요. 접촉과 신호의 도구. 입술도 마찬가지죠. 아, 몸이 접촉과 신호의 도구라면 입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입술도 다 몸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게. 예. 자, 뭐 사람들의 걸음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손동작이라든지 또 뭐 입술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걸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동작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 무의식적 동작들. 어떤 여자를 봤는데 이 사람은 장형 9번 여자예요, 이게. 어, 이 사람은 욕구불만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 부동산을 그 남편이 하는데 남편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집을 보여준다든가 하는 것은 그 여자의 몫이에요. 근데 산동네를 열심히 올라다녀도 이 성과가 없다고, 어? 몸은 피곤한데 남편은 뭐 우렁각시처럼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자기 혼자만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당신이 그 성과가 없는 이유가 있어. 그 뭐냐면, 예를 들어 1억짜리 전세를 얻으러 온 사람한테 1억 5천짜리 2억짜리를 보여주는 병이 있을 거야, 이게. 1억짜리 저 들어온 사람한테는 8천만 원짜리를 보여주고 7천만 원짜리 보여줘, 이게. 그러다가 1억짜리를 딱 보여주면, 야, 어고 얼른 계약을 할 텐데, 당신은 그 이상의 것을 자꾸 보여주니까 좌절감과 분노를 일으켜. 그러니까 이 거래가 안 되는 거지, 이게. 1억짜리 최대한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그 이상의 것은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예. 좀 융통성이 있는 것 같다면 좀 뭐 한 1억 2천짜리 보여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몸만 고달프고 성과는 없고, 어? 그런 거지, 이게.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다 보니까 혼자 앉아서 입맛을 다시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입맛. 혀를, 그 혀가 뭐예요? 욕구가 시작되는 방아쇠가 이 혀잖아요, 이게. 에? 근데 그게 뭔가 이 좌절이 많다 보니까 이, 이 입맛 다시고 있는 거예요. 혼자 계속 이렇게. 응? 뭐, 뭘 먹어야 되는데, 그 어떤 욕구를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 좌절된 그 에너지를 입맛 다시는 행위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어떤 동작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여러 형태의 뭔가 그 접촉의 욕구가 자리하고 있거든요. 접촉. 응? 예를 들어 입맛 다시는 거 뭐예요? 뭐 빵이라도 입에다 넣으면 그게 멈추겠죠? 접촉의 욕구. 그래서 사람이 어떤 무의식적 동작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 활발해져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접촉의 욕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것이 행위로 이제 바꿔지는 것일 뿐이에요, 이게. 뭐 말을 걸고 악수하고 뭐 또 뭐 친한 척 하면서 어? 이 옷에서 뭔가 떼어주고 뭐 헤어질 때 손을 흔들고 이게 다 접촉의 다양한 표현들이겠죠, 이게. 그래서 제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위든지 접촉과 신호의 어떤 그런 사인을 다 보내고 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잘 들여다보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깊이는 뭐예요? 접촉의 깊이예요. 어떤 상대를 내가 특별히 친밀하게 대하거나 또 어떤 사람 앞에서는 내가 몸이 굳어. 어떤 거부감이 올라와. 그것은 뭐냐면 관계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세겠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 상대와의 접촉을 꺼리게 되죠. 그런데 어떤 상대를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관계가 깊어지면 그 뭐예요? 그 경계가 없잖아요.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가지는 에너지의 파장이 가깝게는 한 30c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0cm 이하로 들어오는 것은 뭔가 딱 경계가 일어나, 이게. 근데 포옹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맞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키스가 있죠, 키스. 키스. 입술의 접촉은요, 모든 경계가 끝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예를 들어, 이성 간의 만남에서, 뭐, 이 분수령? 예, 어떤 전환점? 이것은 입술의 접촉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 만나는 것은 관능적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광고는 제작자들, 화장품 광고 찍는 사람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입술의 이미지를 온갖 그 관점에서 멋지고 자극적으로 살려내죠. 그 여성 잡지 보면 특히 그 루즈 같은 거 광고 내는 그 사진 보세요. 얼마나 감각적으로 잘 살려냅니까? 이게. 그래서 입술 관련한 상품 광고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점, 인간의 어떤 그런 이 뭔가 그 이미지, 입술의 이미지 이걸 최고 정점에 그 화장품 광고가 있고 루즈 광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전해온 무의식적 유산 가운데는 엄마들이 음식을 씹어서 먹여주던 그리고 서로의 침이 섞이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살았죠. 엄마가 다 씹어서 뭐, 먹여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혀를 섞는 연인들의 그 빅키스, 깊은 키스는 가장 편안했던 유아기로 돌아가는 어떤 이 우리 인류 안에 있는 원형적 욕구, 원형적 어떤 이미지를 불러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깊은 이완이 일어나고 또 성적 욕구의 어떤 충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키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다양합니다. 일단 뭐 가족 간에 나누는 가벼운 뭐 우리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뽀뽀죠. 뽀뽀도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만 연인들의 깊은 사랑의 어떤 몸짓도 있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입을 맞추기는 맞추는데 스승을 팔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입맞춤도 있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 상징이라든지 또 연인들에게 보내는 어떤 편지에도 이렇게 이제 입을 맞추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참 옛날 얘기인데. 예.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입술은 언어의 차원을 넘어선다. 예. 원숙한 사랑의 깊이를 누리는 이 부부들을 보면은 사랑은 베이비 마인드가 최고의 경지입니다. 응? 뭐폼 잡고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제대로 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
동심이 살아있는 인간관계, 부부관계, 연인관계, 이게 진짜죠, 이게. 그래서 입술로서 애정을 여러 가지 장난스럽게 표현을 해요. 제가 2년 전인가 2, 3년 전에 저기 그 산티아고 길을 걸었는데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스페인 이제 산티아고까지 걷는 길이에요. 한 700km가 조금 넘습니다. 한 달 동안 걸었거든요. 그런데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수도 리스본은 뭔가 김이 빠진 도시였어요. 에너지가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도시는 아니었고, 근데 포르토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는 참 경치도 좋고 도시가 활력이 있고 특히 석양에 그 포르토에 그 큰 다리가 있는데요. 노년에 많은 부부들이 와서 사진 찍어주고 뭐 그냥 온갖 장난을 하면서 애정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아니 그 전주 시내에서 쓰레기 그 버리는 곳마다 우리 노년의 그 분들이 이 박스 줍느라고 그냥 그 모습 시내 제 센터 바로 앞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떠오르는 거야 이게. 예? 참 눈물이 났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노년의 부들도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가 무슨 포르투갈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지만 쓰레기 문제 하나는 깨끗합니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쓰레기 볼 수가 없어요. 바닷가에도 쓰레기 하나가 없어요. 일부러 바닷가 길을 걸었는데 없어. 쓰레기 이장을 뒤지면서 박스 줍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없더라고. 거기는 한 사람도. 이게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아, 그래서 제가 전주시장을 만나가지고 그 쓰레기 문제 좀 제대로 좀 해결합시다. 제가 좀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격이 없이 그 노년의 삶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 입술이 훨씬 더 자유로운 어떤 표현의 세계를 경험,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테마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피부와 머리카락만 나이 먹는 게 아닙니다. 입술도 나이 먹어가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한번 잘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입술이 어떻게 생겼나. 각 개인이 살아온 삶의 어떤 그 심리적 다양성을 입술이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좀 이렇게 책을 읽듯이 한번 이렇게 잘 쳐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립스틱 짙게 바르고라는 노래 아시죠? 유행가가 있죠. 거기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질이, 꼭 이질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아,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이게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오늘은 잊지 못하겠어. 그러나 나는 내일 당신을 잊어버리겠어. 이렇게 한 여인이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다시 날이 밝아도 여전히 진행형이야. 왜?
오늘은 못 잊어. 내일 잊을 거야. 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마음 한쪽에 타, 다 타지 못한 어떤 사랑의 나무 토막에 다시 불이 타오르기를 바라는 어떤 안타까움이 립스틱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에 짙게 묻어나잖아요. 이 그 노래를 들어보면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자, 한 여인의 입술, 한 여인이 그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많은 그 사연들이 또 많은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